10월 3일 토요일 오후였다. 이재호는 서재 정리를 하고 있었다. 결혼 15년째 처음으로 아내 정미란 없이 집에서 보내는 주말이었다. 여보, 엄마랑 쇼핑하고 올게요. 미란이 아침 일찍 나가며 한 말이었다.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 재호는 먼지 쌓인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정리했다. 오래된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펜, 잡다한 문구용품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평소 미란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서랍이었는데 뭔가 비어 보였다. 통장이 없네. 미란은 이 서랍에 가족 통장들을 모아두곤 했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아이 교육비 통장까지. 재호는 다른 서랍들을 뒤져봤다. 없었다. 은행에 볼 일이라도 있었나? 하지만 토요일인데 은행이 문을 열었을 리 없었다. 휴대폰으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응, 왜? 혹시 통장들 어디 뒀어? 서랍에 없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통장요? 그냥 안전한 곳에 뒀어요. 어디? 왜요? 필요한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서재 정리하다가 없어서.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엄마랑 있어서. 뚝. 전화가 끊어졌다. 재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미란이라면 책상 위에 있을 거야, 혹은 안방 서랍에 넣어뒀어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텐데. 그리고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다. 저녁 7시. 미란이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응, 쇼핑 많이 했어? 그냥 이것저것. 하지만 쇼핑백은 작은 것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화장품 하나가 전부였다. 근데 통장 말인데. 아, 그거요? 은행 금고에 맡겨뒀어요. 금고에? 왜? 요즘 사기 사건도 많고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 미란이 금고를 이용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몇 주 전부터요.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밤 10시. 미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재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미란의 핸드폰이 불빛을 내며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날까요? 발신자는 김상무였다. 재호는 잠시 멈칫했다. 김상무?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미란이 샤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여보, 뭐 봐요? 그냥 뉴스. 내일 일요일인데 뭐 할까요? 글쎄, 너는 또 나갈 거 아니야? 미란이 잠시 망설였다. 내일은 집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아쉬워 보였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다. 여보, 마트 다녀올게요. 미란이 서둘러 나가려고 했다. 같이 갈까?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그런데 평소보다 옷차림이 정성스러웠다. 마트 가는데 립스틱까지 발라뒀다. 재호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미란이 나간 지 10분 후 재호도 집을 나섰다. 평소 미란이 다니던 마트는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다. 하지만 그곳에 미란은 없었다. 마트 직원에게 물어봤다. 혹시 30대 후반 여성분, 키 160 정도의 긴 머리. 아, 잘 모르겠네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재호는 마트 주변을 돌아봤다. 미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0분 후 집에 돌아가니 미란이 먼저 와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마트 갔다가 산책도 하고. 마트에서 뭐 샀어? 미란이 보여준 것은 우유 한 팩과 빵 2개뿐이었다. 1시간 넘게 나가서 사온 게 고작 그것뿐이었다. 마트에 사람 많았어?
네, 일요일이라. 거짓말이었다. 재호가 확인했을 때 마트는 한산했다. 그날 밤 재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통장이 사라진 것, 모르는 남자에게서 온 문자, 그리고 오늘의 거짓말. 15년 결혼 생활에서 미란이 거짓말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아니, 적어도 재호가 알기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월요일 재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 나야. 네, 왜요? 점심 먹었어? 네, 먹었어요. 뭐해?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저녁에 봐. 전화를 끊고 재호는 생각했다. 정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까? 오후 3시, 재호는 조퇴를 신청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재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청소기도 제자리에 그대로였다. 청소를 하고 있다던 미라는 어디 간 걸까? 재호는 안방으로 가서 미란의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 입던 옷 몇 벌이 없었다. 설마.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저녁 6시. 미란이 돌아왔다. 벌써 오셨어요? 응, 일찍 끝나서. 어디 갔다 왔어? 마트. 갔다 왔어요. 또 마트였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뭐 안 샀어? 사려던 게 없어서요.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뭐래요? 요즘 뭔가 이상해. 자주 나가고 통장도 없어지고.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해요? 김상무라는 사람 누구야? 미란이 깜짝 놀라며 재호를 바라봤다. 어떻게? 어젯밤에 문자 왔었어. 미라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다. 그냥 보험 설계사요. 보험? 네, 보험 상담받고 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별거 아닌데 굳이.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재호는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미란이 잠든 후 재호는 조용히 일어났다. 미란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패스워드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설정한 걸까? 재호는 다시 서재로 가서 서랍들을 자세히 뒤져봤다. 그때 서랍 맨 뒤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은행 입출금 명세서의 일부였다. 찢어진 것 같았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고 금액은 5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다. 500만 원? 재호가 모르는 출금이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다. 도대체 뭘 위해 500만 원을? 재호는 종이 조각을 자세히 봤다. 은행 지점명이 적혀 있었다. 강남 지점. 평소 미란이 다니던 은행은 집 근처 지점이었다. 강남 지점은 집에서 꽤 멀었다. 왜 굳이 강남까지 가서? 재호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떠올랐다. 다른 남자? 빚? 아니면 다른 뭔가? 그 순간 미란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재빨리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침실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우며 재호는 결심했다. 내일은 미란을 따라가 보자. 15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 미란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사라진 통장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재호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원하는 답일까? 재호는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다.
아내 정미란의 비밀이 10월 4일 화요일 아침 8시 이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집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아내 정미란을 기다렸다. 창문 너머로 집 현관이 보이는 자리였다. 이런 식으로 아내를 감시하게 될 줄이야. 쓴웃음이 나왔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오전 9시 30분. 미란이 집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검은색 원피스에 굽있는 구두, 그리고 평소 잘 들지 않던 작은 핸드백. 재호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멀찍이 따라갔다. 미라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소 마트나 동네 쇼핑센터로 가던 방향과는 반대였다. 지하철 2호선을 탔다. 재호도 한 칸 뒤에서 승차했다. 강남구청역에서 내리네. 재호의 예상이 맞았다. 어젯밤 발견한 은행 명세서에 적힌 강남 지점이 있는 곳이었다. 미라는 역에서 나와 10분 정도 걸었다. 재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그리고 마침내 미란이 멈춰 선 곳은 한국은행 강남 지점이었다. 역시 재호는 길 건너편 커피숍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은행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다.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렸다. 하지만 미라는 들어가지 않았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란이 일어나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재호는 숨을 죽이며 바라봤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그리고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저 남자가 김상무인가? 재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혹시 정말 보험 설계사일까? 아니면 30분이 지났다. 미란과 남자가 은행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그리고 남자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재호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 위험이 있어 참았다. 두 사람은 은행 앞에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고 미라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재호는 재빨리 결정했다. 미란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알아볼 것인가. 은행을 선택했다. 은행에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물어봤다. 죄송한데요. 방금 전에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함께 오셨는데 혹시 뭔 업무를 보셨는지.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답변이었다. 재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아, 제가 그분 남편인데요. 혹시 계좌 관련된 일인지 신분증을 확인해 드려야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직원은 여전히 신중했다. 고객님 성함으로 된 계좌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인분의 계좌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아, 네. 알겠습니다. 재호는 포기하고 은행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재호는 온갖 생각에 휩싸였다. 미란이 모르는 남자와 은행에서 만났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한 것 같았다. 정말 보험 상담이었을까? 아니면 오후 1시 집에 도착했다. 미라는 이미 와 있었다.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벌써 오셨어요? 응, 오전에 일이 끝나서. 점심 드실래요? 그래. 재호는 미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피곤해 보였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빨래하고. 또 거짓말이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재호는 떠보기로 했다. 요즘 보험 광고 많이 나오더라. 미란이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래요? 혹시 우리도 보험 바꿀 생각 없어?
글쎄요. 지금 것도 괜찮은데.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아봤다며?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어제 김상무 얘기할 때. 아, 그거요. 네, 한번 만나봤어요. 어땠어? 그냥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안 하기로 했어요. 재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미라는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김민수는 대학 동기로 현재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뭔데? 혹시 은행 거래 내역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 본인 계좌? 아니, 배우자 계좌. 그건 좀 어려운데. 왜? 재호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아, 그런 상황이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떤 방법? 부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해.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법적 분쟁이나 재산 확인 같은.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은행 지인을 통해서 부탁 좀 해줄 수 있어? 민수가 잠시 망설였다. 재호야, 정말 심각한 거야? 그냥 부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이미 물어봤는데 거짓말해.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전화를 끊고 재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밤 10시 미란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재호는 미란의 핸드백을 뒤져봤다. 영수증 몇 장과 지갑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50만 원을 현금으로 왜? 그리고 봉투에 적힌 메모가 눈에 띄었다. 이번 달분 마이너스 10월. 이번 달분? 무엇의 이번 달분일까? 재호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다음 날 오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호야, 알아봤는데 뭔가 나왔어? 응. 근데 좀 이상해. 뭐가? 부인 명의로 된 계좌가 여러 개 있어. 너 모르는 계좌가. 재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계좌들? 적금이 3개, 예금이 2개. 그런데 금액이 상당해. 얼마나? 총합 2억 넘어 보여. 뭐라고? 재호는 깜짝 놀랐다. 2억이라니.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고 있어. 500만 원씩? 어젯밤 발견한 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했다. 어디로 나가는데? 그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재호야. 응? 이거 혹시 부인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혼 준비라든지. 민수의 말에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혼 준비? 아니면 다른 뭔가. 아무튼 이 정도 금액이면 보통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재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2억. 매달 500만 원씩 출금. 모르는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현금 50만 원과 이번 달분이라는 메모.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수수께끼였다. 미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재호는 결심했다.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미란을 직접 추궁하자.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미란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호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일까? 재호는 두려웠다. 10월 5일, 수요일 오전 8시, 이재호는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2억이라는 거금,
매달 500만 원의 출금, 그리고 정체불명의 김상무. 이번에는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오전 9시 미란이 집을 나섰다. 이번에도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다. 재호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미란을 따라갔다. 어제보다 대담해진 것이다. 이번에도 지하철을 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방향이었다. 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렸다. 여기는 왜? 미라는 역에서 나와 골목길로 들어갔다. 재개발이 한창인 지역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미란이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낡은 4층 건물이었다. 1층은 작은 상점들, 위층은 원룸들로 보였다. 미라는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갔다. 재호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봤다. 30분이 지났지만 미란이 나오지 않았다. 설마 여기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재호는 용기를 내어 건물에 가까이 갔다. 입구에 부착된 호수판을 확인했다. 201호부터 404호까지 있었다. 그때 건물에서 나오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실례합니다. 혹시 30대 후반 여성분, 키 160 정도의 긴 머리분 보셨나요? 아, 3층에 사시는 분 말씀하시나요? 3층요? 네, 최근에 이사 오신 분. 조용하시고 인사도 잘하세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미란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뜻인가? 혹시 언제부터 사셨나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끔 보이더라고요. 혹시 몇 호인지? 302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302호. 미란이 비밀리에 살고 있는 곳. 재호는 건물 주변을 돌며 생각했다. 직접 올라가 볼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았다. 1시간을 기다린 후 미란이 건물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표정이 어두웠다. 재호는 계속 따라갔다. 미란은 지하철을 타고 다시 강남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내렸다. 강남역 부근의 한 카페였다. 카페에 들어가니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재호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서류 뭉치 같았다. 30분 후 만남이 끝났다. 남자가 먼저 나가고 미란은 카페에 혼자 남아 있었다. 재호는 미란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지? 재호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됐다. 미란이 카페를 나온 후 재호는 다시 따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그 건물로 향했다. 재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보자. 미란이 건물에 들어간 지 1시간 후 재호도 건물에 들어갔다. 3층으로 올라가니 302호가 보였다. 조심스럽게 귀를 대고 들어봤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미란이 뭔가 정리하는 소리 같았다. 재호는 복도 끝에서 기다렸다. 이 시간이 지난 후 미란이 302호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란이 건물을 나간 후 재호는 302호 앞으로 갔다. 문을 두드려 봤다. 대답이 없었다. 그때 1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까 만났던 아주머니였다. 아, 아까 그분이시네요. 찾으시는 분은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 약 냄새 같은. 그리고 가끔 어린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려요. 어린아이들? 네, 낮에 가끔. 그런데 그분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더라고요. 재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약 냄새? 어린아이들?
그날 저녁 재호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다. 민수야,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 응, 그런데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부인이 매달 보내는 500만 원. 여러 곳으로 나뉘어서 가고 있어. 여러 곳? 응. 어떤 재단, 병원, 그리고 개인 계좌들. 재단? 자선단체 같은 곳들이야. 그리고 병원은 대학병원 소아과. 재호는 뭔가 감을 잡기 시작했다. 혹시 기부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 개인 계좌들은?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이름을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 같아. 전화를 끊고 재호는 생각했다. 기부, 소아과, 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원룸에서 들리는 약 냄새와 어린아이들 소리.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재호는 다시 그 건물로 갔다. 이번에는 미란이 없는 시간을 노렸다. 건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302호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302호요? 어떤 문의인가요? 제가 그분 남편인데 혹시 계약서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 확인해 드려야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파일을 뒤져봤다. 아, 정밀한 씨네요. 2달 전에 계약하셨어요. 보증금은 얼마였나요? 500만 원이요. 월세는 50만 원. 어제 미란 가방에서 발견한 돈과 금액이 일치했다. 혹시 이 방을 어떤 용도로 쓰신다고 하셨나요?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었는데 조용하신 분이라고만.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였다. 재호야, 큰일 났어. 왜? 부인 계좌에서 나간 돈들 추적해봤는데 뭔가 나왔어? 응. 그런데 이거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복잡해. 무슨 뜻이야?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 전화로는.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자. 재호는 불안해졌다. 민수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오후에 재호는 다시 302호 앞에 갔다. 이번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생각보다 물건들이 많았다. 의료용품 같은 것들, 어린이 책들, 그리고 여러 개의 봉투들. 봉투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사랑의 집 아이들. 그리고 벽에는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미란 언니 고마워요. 덕분에 할머니 수술 잘 받으셨어요. 아이들이 모두 안녕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게 기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미라는 비밀리에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을까?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재빨리 숨었다. 미란이 돌아온 것이다. 방에 들어온 미란은 봉투들을 정리하며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엿봤다. 10월분 마이너스 김순자 할머니 생활비 30만 원, 박영수 할아버지 의료비 50만 원, 사랑의 집 후원금 100만 원. 목록이 길게 이어졌다. 총합은 500만 원이 넘었다. 이래서 매달 500만 원씩. 재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자신의 돈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왜 남편인 자신에게 숨겼을까? 그날 저녁 민수와 만났다. 재호야, 이거 정말 놀라울 거야. 뭔데? 부인이 주식 투자를 했더라. 주식? 응. 그것도 대박이 났어.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배 넘게 불린 거야. 10배?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억이 넘어. 그걸로 매달 기부하고 있는 거야.
재호는 믿을 수 없었다. 미란이 주식을, 그리고 이것도 봐. 부인이 여러 자선단체에 후원하고 있어. 정식으로 등록된 후원자야. 민수가 보여준 자료에는 미란의 이름이 여러 곳에 등록되어 있었다. 어린이재단, 독거노인 돕기모임, 소아암 환자 지원단체. 그럼 불법은 아니라는 거네? 전혀. 오히려 모범적인 기부자야. 그런데 왜 남편한테 숨겼을까? 이런 좋은 일을. 재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다. 미란의 비밀 투자, 기부 활동, 그리고 숨겨진 원룸. 모든 것이 선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왜 숨겼을까? 재호는 결심했다. 내일은 미란에게 직접 물어보자.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대화할 때가 됐다. 하지만 미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재호는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10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이재호는 집에서 정미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오늘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이다. 7시 30분. 미란이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재호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여보 앉아. 왜요? 저녁 준비해야. 저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앉아. 재호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미란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재호는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미란아,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지?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숨기는 게요? 뭘? 통장들, 그리고 을지로 원룸. 미란이 깜짝 놀라며 재호를 바라봤다. 어떻게? 김상무라는 사람도 알고 있어.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돈도. 미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며칠 동안 따라다녔어. 미안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미란은 말이 없었다. 손을 떨고 있었다. 그래서 다 봤어. 원룸에 있는 편지들, 봉투들, 그리고 기부하는 목록들도. 왜 숨겼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란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왜?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은 절약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돈 쓰는 걸 아까워하고. 재호는 뜨끔했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혼자 하기로 한 거예요. 당신 모르게.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5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처음에는 가계부 쓰면서 아낀 돈으로 2천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재호는 놀랐다. 미란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다. 혼자서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고 김상무 씨한테도 자문받고. 김상무가 누군데? 증권회사 직원이에요. 투자 상담사. 아, 그래서 처음에는 용돈만 벌려고 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미란이 작은 웃음을 지었다. 작년에 대박이 났어요. 투자한 주식들이 몇 배씩 올라서. 그래서 2억이 된 거구나. 네.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재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네. 중학교 때까지. 재호는 충격을 받았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였다.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나간 일이니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아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픈데도 병원 못 가고 공부하고 싶어도 책 살 돈이 없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재호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 교육비 모으고 집 사는 돈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할 것 같아서. 재호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았다. 그래서 혼자 하기로 했어요. 당신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번 돈만 가지고. 원룸은 왜? 기부할 물건들 보관하려고. 그리고 가끔 할머니들 만날 때도 쓰고.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가끔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미란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이분이 김순자 할머니세요. 아들이 연락을 안 해서 혼자 사세요. 사진 속 할머니는 미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분은 박영수 할아버지. 당뇨가 심해서 매달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미란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건 사랑이 집 아이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미란이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재호는 사진들을 보며 감동받았다. 이 모든 걸 혼자 했다고? 네. 매달 시간 내서 찾아뵙고 필요한 걸 챙겨드리고. 그래서 요즘 자주 나간 거구나. 네.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재호는 미란을 바라봤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 들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무서웠어요. 뭐가? 당신이 반대할까봐. 그만두라고 할까봐. 재호는 마음이 복잡했다. 감동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였다.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에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재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상무 씨도. 네. 투자 상담받으면서 기부처도 추천받고 세금 문제도 물어보고 원룸 보증금도 투자 수익으로 냈어요. 당신 돈은 정말 하나도 안 썼어요. 미란이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숨겨서 미안해요. 재호는 미란을 안아주었다. 미안한 건 나야. 이런 좋은 일 하는데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말요? 응. 그리고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요? 내 아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미란이 재호의 품에서 울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계속할 거야? 기부? 미란이 망설였다. 당신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계속하고 싶어요. 재호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500만 원은 큰 돈이었다. 그 돈이면 아이 교육비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란의 눈을 보니 다른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미란이 긴장했다. 혼자 하지 마. 나도 함께 하자. 같이요? 응. 나도 할머니들 뵙고 싶고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어. 미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 재호가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밀 없이 하자. 모든 걸 함께. 네. 미란이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뭐요? 투자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미란이 수줍게 웃었다. 사실
가계부 쓰면서 숫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경제 뉴스도 보고 우리 미란이가 천재였네.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야. 재호는 미란을 다시 안아주었다. 미안해, 미란아. 그동안 몰라줘서 저야말로 미안해요. 숨겨서 이제부터는 함께하자. 네. 그날 밤 재호와 미란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미란의 투자 이야기, 기부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들과 아이들 이야기. 재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내일부터 함께 가자. 어디요? 할머니들 뵈러, 아이들 보러.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생겼네. 미란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진솔한 대화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재호와 미란은 진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밀 없이 서로를 온전히 알고서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재호는 정미란과 함께 을지로 원룸으로 향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하는 진짜 외출이었다. 긴장돼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당신이 제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친구들? 할머니들이랑 아이들이요. 제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재호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미란이 숨기지 않고 보여주니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벽에 빼곡히 붙은 편지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후원 명단들. 와, 정말 대단하다. 재호는 감탄했다. 여기 봐요. 미란이 한쪽 벽을 가리켰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미란 이모 고마워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씨들이었다. 이모라고 불러? 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이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호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때 문자가 왔다. 미란 이모, 오늘 올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발신자는 사랑이 집 원장님이었다. 오늘 사랑이 집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갈래요? 물론이지. 1시간 후 사랑이 집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미란 이모. 아이들이 달려와 미란을 안았다. 이모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한 아이가 재호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모 남편이야. 재호 삼촌이라고 부르렴. 안녕하세요, 재호 삼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재호는 어색했지만 기뻤다. 안녕 모두들. 원장님이 나와서 인사했다. 아, 미란 씨 남편분이시군요.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미란 씨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재호는 자랑스러웠다. 이모, 오늘도 선물 가져왔어요? 한 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은 삼촌도 선물을 준비했어. 미란이 재호를 바라봤다. 재호는 당황했다. 준비한 게 없었다. 그때 미란이 귓속말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2명분 준비했어요. 미란은 가방에서 선물들을 꺼냈다. 아이들을 위한 책, 학용품, 그리고 간식들. 우와, 고마워요. 아이들이 신나게 선물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재호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삼촌, 미란 이모는 천사예요. 한 아이가 말했다. 천사? 네. 우리가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생일도 챙겨주거든요. 다른 아이도 거들었다. 제가 수술할 때도 병원에서 밤새 지켜줬어요. 정말? 재호가 미란을 바라봤다. 미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리 졸업식에도 와주셨어요. 부모님 대신. 재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들에게 미란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었다. 오후에는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다. 첫 번째로 김순자 할머니 댁에 갔다. 미란아, 왔구나. 어머, 이분은? 안녕하세요. 미란이 남편 이재호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우리 미란이 자랑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가 재호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미란이 할머니의 안색을 살폈다. 이 아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병원비도 걱정 없고 생활비도 넉넉하고. 할머니가 재호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들보다 더 잘해줘. 할머니. 미란이 부끄러워했다. 정말 좋은 아내를 두셨어. 보물이야, 보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수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미란아, 고마워. 덕분에 수술 잘 받았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아, 그래. 미란이가 항상 자랑하던 그 남편? 재호는 의외였다. 미란이 자신을 자랑했다니. 어떻게 자랑하셨는데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라고 했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재호는 미안했다. 그동안 미란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이.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서 재호와 미란은 정리를 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재호가 물었다. 어떻게요? 원룸 말이야. 계속 쓸 거야? 미란이 망설였다. 글쎄요. 이제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집에서요? 응. 서재 한쪽을 정리해서 여기 물건들 옮기고. 미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나도 함께 할 거니까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당신도 정말 할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할머니들 뵙고 싶고 아이들도 만나고 싶어. 미란이 감격했다. 고마워요. 고마운 건 나야. 이런 좋은 일 할 기회를 줘서. 그때 재호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통장들은 어디 있어? 아, 그거요? 미란이 원룸 구석에서 작은 금고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금고를 열자 여러 개의 통장들이 나왔다. 이게 투자 계좌들이고, 이건 기부용 계좌, 이건 생활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이것도 함께 관리하자. 네. 재호가 통장들을 보며 물었다. 그런데 투자는 계속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 대신 나도 배우자. 정말요? 응. 우리 미란이가 선생님이 되어줘. 미란이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일주일 후 재호와 미란은 함께 은행에 갔다. 계좌를 합칠까요? 은행 직원이 물었다. 재호가 미란을 바라봤다. 어떻게 할까? 미란이 말했다. 저는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는 제가 계속 할 테니까. 그럼 나는 뭘 하지? 당신은 기부처 관리해 주세요. 저는 숫자에 밝고 당신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재호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 역할 분담하자. 한 달 후 재호와 미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주말마다 함께 사랑이 집을 방문하고 할머니들을 찾아뵙는 것이 루틴이 됐다. 재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었고 할아버지들과는 바둑을 두었다. 미라는 여전히 투자를 담당했고 재호는 기부처와의 연락을 맡았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말했다. 여보, 고마워. 왜요?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진짜 보람찬 일이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재호가 미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정말 좋은 팀이야. 네, 최고의 팀이에요. 그날 밤 재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사랑이 집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줬다. 재호 삼촌 사랑해요라고 적힌 그림.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다. 미란이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다니.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 내 아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라진 통장을 찾으려다가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미란아, 고마워.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1년 후, 재호와 미란은 사랑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미란의 투자 실력과 재호의 사업 경험이 합쳐진 결과였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사라진 통장, 남은 사랑.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숨겨져 있는 법이다. 마이너스 재호 미란.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이 집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재호와 미란도 그 중앙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5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통장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아니,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재호와 미란의 새로운 인생이었다. 숨겨진 비밀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큰 사랑의 시작이었다. 여보, 오늘도 아이들 보러 갈까?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재호와 미란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뒤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행복한 미래를 비추는 햇살이었다.